자, 신소재. 신소재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신소재. 두 종류가 있어. 신소재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들 있지. 기존의 소재. 소재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뭐 재료가 되는 물질들 이런 걸 얘기하잖아. 기존에 사용하던 애가 있어. 근데 기존 소재의 성질을 변화시킨 애가 있고, 그지? 정말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거 있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우리 이제 기존 소재의 성질 변화한 거부터 먼저 볼 거야. 그러면은 기존 소재의 성질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성질을 그럼 변화시켰냐면 크게 두 가지 성질을 변화시킨 게 있어. 하나는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킨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킨 거. 전기적인 성질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가 통하는 거. 자기적인 성질은 뭐가 돼가면 돼? 뭐 자석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뭐 이런 거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존 소재의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킨 걸 이용하는 거. 자, 첫 번째, 우리 전기 전도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을 가지고 도체라고 그러지, 그치? 도체. 그다음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애, 거의 안 통하는 애를 뭐라 그래? 절연체 또는 부도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도체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되는 거야? 금속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부도체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지? 뭐 유리라든가 아니면 고무, 뭐 플라스틱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절연체, 부도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도체는 왜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느냐? 저항이 낮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절연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반도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항이 어떨까? 도체보다는 조금 커. 그러니까 좀 잘 안 통하겠지. 근데 부도체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부도체보다는 잘 통하겠지. 자, 그런 애를 가지고 우리 반도체라 그래. 이 반도체는 주 성분이 뭐냐면 규소 Si 아니면 저마늄 이라고 하는 G2라고 하는 원소기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소를 많이 써. 규소가 영어로 하면 SI, 실리콘이야, 실리콘. 그래가지고 반도체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을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 규소로 되어 있는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저온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는 어때? 온도가 낮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 온도가 낮을 때는. 근데 얘를 서서히 온도를 높여주거나 또는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잖아? 그러면 이때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반도체라 그래. 근데 이런 반도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리 규소라고 하는 애 살펴보면은 저마늄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14족의 원소야. 14족의 원소. 그럼 14족의 원소니까 특징,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4개가 있어. 4개가. 근데 이 녀석은 전기 전도성이 도체에 비하면 되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높여줘야 되겠지?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제. 자,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불순물을 첨가해요. 불순물을 첨가. 불순물을 첨가한다라는 건 뭐야? 다른 물질을 첨가한다라는 거야. 자, 다른 물질을 첨가할 때 첫 번째 어떤 걸 첨가하냐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그러한 원소를 첨가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그러한 원소를 첨가하는 게 있어요. 그럼 3개짜리 첨가하면 하나가 적네? 근데 여긴 5개짜리 첨가했으니까 하나가 더 많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하나 줄었잖아. 전자가 하나 줄었으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가 하나 줄었으니까 무슨 성질 띄어? 플러스, 그지? 플러스 성질에 띱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 그래. 양공이 있어요. 양공이 있어. 여기에는 얘를 뭐라고 하면 돼? P형 반도체 플러스 포지티브잖아. 그치?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지?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는 그럼 뭐야?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지? 그럼 이제 무슨 성질 띠게 돼? 마이너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반도체라고 하면 돼?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더 좋아진 점이 뭐냐면 플러스 띄는 애가 생겼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띄는 애가 생겼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 띄는 애나 마이너스 띄는 애 때문에 전기가 더 잘 통할 수 있겠다. 왜? 우리 앞에서 전하를 띈 애가 막 움직이면 전기 전도성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 전하를 띈 애가 생겼지, 이제.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겠지? 자, 이렇게 한 애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야. 그러면 자, P형 반도체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공이니까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해.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뻥뻥뻥 뚫어 놓으면 돼. P형 반도체는 이렇게 그리면 돼. 요걸 각각 뭐라고 하면 돼? 요거를 양공이라고 하는 빈 구멍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어떻게 그리면 돼? 전자가 있지, 그치? 전자는 영어로 하면 일렉트론이잖아. 그래서 E라고 쓸게. 전자가 이렇게 더 있어. 자, 요거를 붙여버리는 거야. 2개를 붙여버리는 거야. 2개를 붙여서 이름이 다이오드예요. 자, 요거를 탁 붙여버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P, 여기가 N 이렇게 있어. 그러면 P 쪽에 빈 구멍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N 쪽에는 전자가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한다고?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다이오드도 어쨌든 뭐야? 우리 반도체 중에 하나잖아. 전기 소자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내가 배터리를 연결했다 해볼게. 배터리를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짧은 막대, 긴 막대, 짧은 막대, 긴 막대 이렇게 연결했어. 우리 긴 막대기가 플러스 극이지.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 쪽에 연결한 거고 마이너스 극을 P형 반도체 쪽에다 연결했어. 그럼 우리 여기 건전지에서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지? 그렇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지, 전자가. 그렇지. 자, 전자가 이 길을 따라서 간다? 여기는 어쨌든 도체 전선이니까 전자가 잘 갈 거야. 그치? 자, 전자가 여기 도착했어. 도착했더니 여기 빈 구멍이 있네. 그치? 그 빈 구멍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치?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빈 구멍이 있네? 또 채워 들어갔어. 그럼 여기까지 다 왔는데 다 채워졌지, 이제.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빈 구멍이 있어, 없어? 없지. 더 이상 빈 구멍이 없으니까 전자의 이동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전자 이동이 불가능하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러니까 P형에다가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N형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꾸로 걸어줬잖아. 뭐를? 건전지의 전압을. 그래서 역전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똑바로 걸어주는 건 이거 뒤바꾸면 되는 거지. 자, 똑바로 걸어볼게.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양공은 똑같이 있어요. 양공이 똑같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 자, 똑바로 걸어볼 거야. 똑바로 이번에는 P형에다가 플러스 프프, N형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돼? 전자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길이 없지. 그치만 요 녀석이 옆에 자리가 비었네? 이렇게 가겠네? 옆자리가 비었네? 가겠네? 그럼 여기가 다시 빈자리가 되지. 그럼 얘가 또 채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얘가 또 채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던 애가 또 채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점점 전자는 왼쪽으로 가지. 빈자리는 점점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전자하고 빈자리, 양공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겹쳐져 가면서 이쪽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일로 타고 갈 수 있잖아. 전자가 흐르네? 자, 이때는 전자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제대로 걸어줬잖아. 순방향이라고 그래, 순방향. 요거 기억하면 돼. P형에다가 무슨 극? 플러스 극. P형에다가 플러스 극. 그 다음에 N형에다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하면 순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화살표로 해볼게. 자, 요거 봐볼까? 건전지에서 전류는 전자 가는 방향이랑 반대잖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지, 그치? 근데 흐를 수 있다, 못 흐른다? 못 흐른다. 근데 이때는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P형에서 N형 거쳐서 이렇게 가가지고 되돌아가겠지요?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P형, N형 이렇게 있을 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려? P형에서 N형 방향으로 흐른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이오드는 딱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줘요. 이렇게 다이오드가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그거를 정류작용이라 그래. 정류작용이 뭐야? 그러니까 전류를 어떻게 하게 한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정류작용이라 그래. 거꾸로 그리면 안 흘러. 똑바로 연결해야지만 흘러. 그럼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볼게. P형 반도체가 있는 쪽에서 N형 반도체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호로 나타내. 그러면은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이오드가 여기에 P, 여기에 N이 있으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지.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꽂아줘. 이렇게 하면 이게 다이오드 기호고, 여기서 말하는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른쪽 방향 있지? 여기에 N형 반도체가 있는 거고, 왼쪽에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보면 돼. 아시겠죠? 요게 뭐다? 다이오드다. 그래서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에다가 미량의 원소를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 소자를 첫 번째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집적 회로를 만드는 소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이오드 있지? 다이오드 중에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애가 있어. 모든 다이오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방출되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면 돼?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라이트, 빛, 에미팅, 방출한다, 다이오드, 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OLED는 뭐냐?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다이오드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 물질 자체가 지금 여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봐봐. P형하고 N형은 어쨌든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첨가해서 만든 거지. 근데 여기 앞에 O자가 붙으면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유기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을 가지고 합성한 거예요. 그걸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를 가지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기적인 소재와 관련된 거 요거 있다. 요거까지 하고 정리 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액정. 우리 책의 가운데 살짝 있지, 그치? 액정. 액정은 있잖아, 가늘고 길다란 고체, 액체, 중간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고체 분자 물질이야. 고체 분자 물질인데, 그냥 간단하게 특징만 볼게. 고체 분자 물질인데, 얘가 액체와 같이 흐르는 성질이 있어. 액체와 같은 유동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물질이다. 액정이라고 하고 리퀴드 크리스탈이라 그래. 자, 이 녀석의 그러면 특징은 뭐냐면 그냥 유동성을 막 갖는 게 아니라 전기를 걸어줬을 때 전압을 걸어주면 얘네들의 배열이 정돈이 돼. 배열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액정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배열이 일정해지면서 빛이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져. 자, 어떤 거냐면 빛을 여기서 비춰준다? 비춰주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필름이 하나가 있어. 이 특수한 필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편광판이라 그래. 편광판. 자, 근데 여기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빗살처럼 무늬가 적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를 통과해서 빛이 오겠지. 근데 이쪽에 액정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배열이 일정해졌지, 액정 분자가. 그치? 근데 배열이 일정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의 액정 분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자, 이때는 빛이 이렇게 오고 얘도 빛이 똑같이 이렇게 올 거야. 근데 똑같이 왔는데 뒤쪽에 편광판이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얘랑은 무늬가 조금 달라요. 무늬가 얘는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 근데 여기는 빛이 통과해와. 그럼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겠지. 거기다가 색깔만 입혀주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었다고 해봐. 빨간색은 안 나오지. 근데 파란색은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묶어 놓으면은 하나하나의 점들로 표현될 거야. 여기는 파란빛, 여기는 빨간빛, 아니면 여기는 빨간빛하고 초록빛이 같이 섞인 빛,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그걸 해봤어. 액정 화면을 있잖아. 액정 화면을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어. 그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이 이래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 부분, 초록색 부분, 파란색 부분 빛이 나오지. 이런 것처럼 얘는 지금 하얀색 화면을 찍었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노란색 화면을 찍었으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만 나오고 있는 거였을 거야. 우리 빛의 삼원색이 있었잖아. 그치? 자, 이런 것처럼 전압을 걸어주면 배열이 일정해지면서 전압이 걸린 쪽이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전압이 켜져 있는 곳이고, 여긴 전압이 꺼져 있는 곳이야. 전압이 켜지면 빛이 안 나온다. 전압이 꺼지면 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나 온도계,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길 안내기, 뭐 북한인가? 내비게이션이지, 그지? 정보 표신 장치, 휴대전화, 고화질 텔레비전의 영상 화면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전압을 걸고 안 걸고 했을 때 액정 분자가 배열이 막 바뀌는 거잖아, 그치? 액정 분자가 빨리 배열이 바뀌어야 여기가 색깔이 전환이 빨리 되겠지, 그치? 근데 액정 분자라고 하는 애가 빨리 전환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배열이 느리게 변해서 화면에 색깔이 느리게 변하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잔상이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는 없어. 그게 1밀리초 정도 되거든. 1밀리초. 1000분의 1초. 근데 LED 같은 경우 있지. LED 같은 경우는 직접 파란 빛을 쏘거나 직접 빨간 빛을 쏘거나 하는 거라서 껐다 켰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걔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OLED, LED로 된 TV가 되게 비싼 거야. 물론 걔도 비싸지. 걔가 더 신소재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전기적인 성질을 변화시킨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야. 자,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 우리 자석을 쓸 때가 많잖아, 그치? 은근히 많다? 핸드폰 요즘은 이제 무선 충전 되지, 그치? 그 무선 충전 장치에도 자석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고철 같은 것도 들어올리려면 자석이 필요하지. 우리 전자석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전자석. 전자석은 어떤 거야?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를 때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전자석이라 그래. 그치? 그러면 전류가 강할수록 자석의 세기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 전류를 더 강하게 흘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 초전도체. 아까 우리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거지. 그럼 초전도는 뭘까? 엄청 잘 흐르는 거야. 자, 그럼 이 초전도체는 어떤 거냐면 특정한 온도보다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는 애야.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면 전류가 엄청 자르겠지. 자, 이때 이 특정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해. 임계온도. 그러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초전도체라고 한다. 자, 이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게 수은이야, 수은. 수은이 4.2켈빈 정도가 되면은 4.2켈빈이면 영하 269도씨 정도 돼요. 영하 269도씨 정도 되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야. 자, 이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얘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생겨. 신기하지? 자석을 밀어낼 거야. 자석의 N극을 가져가도 밀어낼 거야. S극을 가져가도 밀어낼 거야. 어떤 극을 갖다 대더라도 계속 밀어낼 거야. 자,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생긴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래.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틀렸어. 뭐라고 써서 많이 틀렸겠어? 마이너스라고 써서 많이 틀렸어. 마이스너 효과예요. 마이스너 효과.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렇게 돼 있지, 표에. 그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라는 게 뭐냐면 자석을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이용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전류를 매우 강하게 흐르게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전력 손실이 없어요, 일단.
이건 왜 없을까? 저항이 얼마니까? 0이기 때문에.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봐봐. 엄청나게 강한 전류가 흐를 때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지. 그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인공 핵융합 장치. 이거 뭐냐면 우리 앞에서 수소핵융합 이런 거 일어났잖아. 그치? 그러면 걔네를 엄청나게 온도도 높여줘야 되고 가둬놔야 된다 그랬지.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그 수소 원자 핵을 가둬놓을 수 있어. 그래서 인공 핵융합 장치에 사용이 되는 거야. 눈 아프니? 왜? 갑자기 많이 아파? 지금 1층에 공사하느라고 지금 막 페인트 막 쓰고 있거든. 페인트 냄새 좀 나지. 그래가지고 더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고, MRI. 요거 만들어요. 그리고 입자 가속기 등등등등을 만듭니다. 전류가 매우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요걸 이용해서 자석 위에 띄울 수 있지.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네오디뮴 자석. 자석인데 엄청 초강력 자석이야. 우리 일반적인 자석을 생각해보면은 실험실에서 쓰는 거, 그 빨간색 N극, S극 막대 있는 거 있지, 그치? 걔네들 붙어 있는 거 떨어뜨리기 쉬워, 어려워? 되게 쉽지. 그냥 힘만 조금 주면 떼기 쉽지, 그치? 근데 이 네오디뮴 자석은 단추 형태로 만들어져요, 보통. 얘를 떼려면 엄청나게 센 힘을 가해야 돼. 뗀다고 해서 막 뗐어. 근데 살짝 미끄러질 수 있잖아. 팍 했는데 손톱을 찍잖아? 손톱이 팍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야. 자, 이 네오디뮴 자석은 어떤 거냐면 기본 원료가 철이야. 철에다가 뭐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거랑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붕소라는 애 있지, 붕소. 요거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돼. 그래서 이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 스피커나 마이크에도 자석이 들어가거든? 엄청나게 고출력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드디스크 있지?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른 걸 많이 쓰잖아. 그치? 하드디스크에 사용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오디뮴 자석과 같은 것도 만들어낸다. 요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전혀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전혀 새로운 소재. 자, 전혀 새로운 소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크기가 조금 이제 큰 형태의 어떤 신소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걸 만드냐면 나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 작은 원자 단위의 입자를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막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책에 있는 그래핀이라는 애랑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애야. 자, 걔네들은 전부 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건데 나노 기술은 뭐다? 나노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나노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얘기해.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러니까 10억분의 1이야. 10억분의 1. 10억분의 1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입자들을 막 하나하나 배열을 바꿔가는 거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탄소로 이루어진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핀은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 발견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 발견은 우리 흑연 있지, 흑연. 그치? 요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뗐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핀이 나와. 왜 그럴까? 자, 일단 써볼게요. 흑연을 얇게 한층 떼어낸 거야. 그러니까 흑연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흑연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 전부 다 탄소로만 돼 있어. 탄소는 원래 결합 몇 개 하지?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었잖아. 그치? 4개가 있으니까 총 4쌍의 공유전자쌍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총 4개 결합할 수 있겠네? 단일 결합으로. 자, 흑연이라는 애는 근데 4개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소 3개만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 옆에 또 탄소가 붙어 있고 이렇게 탄소가 또 붙어 있어. 그럼 옆에 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탄소, 여기 탄소, 탄소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대기만 그려볼게요. 요거를 막대기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이러한 판의 형태로. 그래서 각각 육각형의 꼭지점들이 있지. 꼭지점. 거기에 탄소가 다 있어, 여기에.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똑같이 생긴 이러한 육각판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똑같이 생긴 육각판이 또 있어. 이 육각판들이 위아래가 아주 약한 힘으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스카트 테이프로 하나 떼었다가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얇게 요거 한 겹만 나오겠지, 그치? 그게 뭐예요? 그래핀이야. 자, 그러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흑연과 굉장히 닮아 있어. 이 녀석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아. 근데 얘는 그냥 원자 한 겹이지. 원자 한 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 얇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 눈에 보일까? 안 보일 거야. 원자 한 겹 눈에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치? 투명해. 근데 탄소끼리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지. 얘가 결합이 매우 단단해요. 선생님, 흑연은 안 단단한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흑연이 안 단단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찍 쓰잖아? 그러면은 요 윗겹하고 아랫겹이 약하게 붙어 있어서 윗겹하고 아랫겹이 분리되면서 뜯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분리될 수 있는 뜯어내는 걸 다 뜯어내버리고 한 겹만 남겼잖아. 그러니까 남은 거는 매우 단단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얘가 잘 휘어져. 종합해보자.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 잘 휘어. 구리보다 열도 잘 통하는데 전기도 훨씬 더 잘 통하고 단단한 정도는 강철보다도 더 단단해. 어마어마한 놈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우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의복형 컴퓨터라고 했는데 옷에다가 얇게 이거 바를 수 있겠지, 그치? 옷에다가 얇게 발라놓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여기가 막 터치패드가 되는 거예요. 누르면 여기 화면이 떠. 막 이런 식으로. 의복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얇고 투명하니까 컴퓨터처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렌즈 하나 꼈을 뿐인데 막 5배 줌, 10배 줌 막 이런 거 되지, 그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핀을 한 겹을 원통형으로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핀이라고 해봐. 이게 그래핀 얇은 한 겹이야. 그럼 얘를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 상태에서는 뭐 잘 휘어지지, 그치? 잘 휘어지고 투명한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휘어질까 잘? 안 휘어지겠지. 단단해지겠지. 얇은 기둥 형태로 뭔가 만들어졌잖아. 그치만 그래핀의 성질 그대로 다 갖고 있어. 전기전도성 좋아. 어쨌든 얘도 원자 한 겹이지. 근데 매우 단단해. 휘어지지만 않게 됐지. 엄청나게 단단하겠지?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 어디에 쓰이냐면
구리보다 열 전도성도 굉장히 좋고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뛰어나. 그런데 나 강철보다 단단하지? 그래서 첨단 현미경의 탐침이라고 해서, 탐침이 뭐냐면 우리 어떤 현미경으로 물질을 볼 때 얘네들을 약간 분리해내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걔네는 내가 너무 작잖아.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는 더 작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젓가락을 가지고 세포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얘로는 하나하나 분리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노핀셋, 요것도 마찬가지야.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서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로 사용을 하고요. 얘가 우리 건물 지을 때 철근 쓰지. 똑같이 나노튜브를 만드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작잖아. 그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다발이 되지. 그 다발은 이제 엄청나게 커졌을 거 아니야. 똑같은 다발 정도 됐을 때 철근이랑 비교해보면 100배 이상 더 강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단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그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모방하는 거야. 베끼는 거야. 베껴서 만든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홍합이 있어, 홍합. 홍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에 사냐면 되게 돌 같은 데 붙어 사는데 얘가 항상 파도 치는 곳에만 붙어 살아.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강하게 치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지, 그치? 근데 얘는 파도가 강하게 쳐도 그냥 붙어 있어. 그니까 뭐야? 홍합에는 엄청나게 단단하게, 물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엄청나게 단단한 접착 성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 그게 뭐냐면 홍합의 족사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족사라고 하는 단백질. 요거를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해가지고 뭘 만들었어? 물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 수 있는 수중 접착제, 요걸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독고마리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독고마리 식물이에요, 식물. 열매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갈퀴 말고 갈고리라고 할게. 갈고리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 여기 끝에 막 갈고리 같은 막 이렇게 달려있어, 징그럽게. 그 갈고리하고 뭐하고, 갈고리하고 이렇게 생긴 반원이 만나게 되면 갈고리가 여기 딱 걸리겠지, 그치? 이게 수백만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 붙은 게 잘 떨어질까? 작은 힘에는 잘 안 떨어지는데 조금 센 힘을 주면 뜯어질 거야. 찌찌직, 찍찍이. 이게 뭐예요? 벨크로 테이프야. 그러니까 벨크로 테이프도 독고마리 열매라는 그 갈고리 구조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도마뱀이 있어, 도마뱀. 도마뱀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다? 도마뱀의 발바닥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발바닥에 수많은 미세 돌기가 나 있어. 근데 그 미세 돌기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마찰력을 엄청나게 높아줘. 그래서 도마뱀이 턱 안 미끄러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스티키 로봇이라 그래서, 스티키 뭐야, 이게 찐덕찐덕 이게 붙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로복은 뭐니? 나 왜 복이라 썼지? 스티키 로봇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도 만드냐면 이제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도 만들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살이 이렇게 내가 뭐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갈랐다고 해서 벌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 거미.
거미줄 보게 되면은 되게 어때? 잘 안 끊어지지, 그치? 잘 안 끊어짐. 아주 장력이 강해, 장력이. 그래서 이 장력이 강한 성질을 이용해서 요걸 가지고 뭐 구조용 로프 같은 거 있지? 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르포나비가 있어. 모르포나비. 모르포나비는 얘가 여러 겹의 날개가 겹겹이 있어. 얇은 여러 겹의 날개가 겹겹이 있는데, 얘가 이 여러 겹의 날개가 어떻게 겹치고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막 달라져.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섬유 있지, 섬유. 옷을 만들어요, 이걸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모르포텍스 섬유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해. 이쪽에서 보면은 뭐 푸른색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하늘색이 돼 있고, 막 이쪽에서 보면은 뭐 더 진한 보라색이 돼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그지? 자, 그런 거 위에도 뭐 연잎, 우리 책에 있는 거, 연잎. 자, 연잎도 보게 되면은, 자, 얘는 발바닥에 있는 밑에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력이 커지는 건데, 얘는 연잎에 수많은 돌기가 나와 있어. 근데 그 수많은 돌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가 소수성. 이게 뭘까? 물을 싫어하는 거야.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야. 요거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물을 밀어냄. 그래서 이 연잎의 구조를 모방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물에 젖지 않는 그러한 소자를 만들 수 있어. 우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기구들 같은 경우 물 닿으면 큰일 나지. 근데 얘는 물이 안 닿아. 젖질 않아. 그거에 더불어서 뭐 자가세정 페인트라고 있어. 우리 건물에 뭐 페인트 칠을 하잖아, 그치?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그게 물에 젖기도 하지, 그치? 근데 얘는 물에 젖질 않으니까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 빗물이 다 흘러내려, 그냥. 그러면서 그 벽면에 붙어있던 뭐 먼지라든가 그 안 좋은 물질들 있지? 그런 것까지 다 씻겨 나가 버리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몇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쓴 게 뭐예요? 독고마리 열매, 썼지, 그치? 그 다음에 도마뱀, 개코도마뱀, 그 다음에 거미, 모르포나비, 이거 더 썼죠? 또 하나만 쓸까? 쓰지 마. 왜? 더 써도 돼? 근데 쓰지 말라고 막 도리도리 했잖아. 상어의 비늘. 상어를 보면은 상어 비늘이 있어. 근데 비늘이 있는데 굉장히 수많은 비늘이 있어. 그 수많은 돌기 구조를, 뭐 다 돌기 구조야, 그치? 돌기 구조를 갖고 있어, 돌기 구조. 자, 이 돌기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이 와류되는 현상을 감소시켜요. 와류된다라는 거는 그 주변을 맴도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맴도는 현상을 줄여줘서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물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흘러가 버리니까 물속에서 저항이 어떨까? 낮아지겠지. 물속 저항을 감소시켜버려요. 물속 저항을 감소시키면 굉장히 물속에서도 빨리 움직일 수 있겠네? 그걸로 전신수영복. 사실은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 전신수영복 사나머 비늘로 만든 거 못 입어요. 왜? 이것 때문에 기록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상어의 비늘 구조를 모방해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여기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때 관계가 있는 거. 도체는 철, 구리, 알루미늄. 자, 절연체는 고무, 유리.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액체와 기체 사이에 중간적인 특징이 있다? 액정이요.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 성질이지. 전압을 주면 액정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맞죠? LCD는 전자계산기나 온도계와 같은 정보 표시 장치로 이용된다. 맞죠? 그 다음 밑에 초전도 현상의 특징을 이용하는 자기부상. 또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는 전기저항이 0이 되니까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전력손실이 없는 송전선. 전기저항이 0이 되니까 전력손실을 없게 만들 수 있겠죠.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걸 얘기해. 그러면 반도체는 뭐야? 초전도의 특징은 아니지? 그치? 전자기 센서는 뭘까? 전자기 센서. 센서니까 뭐 하는 걸까? 뭔가 감지하는 뭐 그런 게 되겠지, 그치? 이런 전자기 센서에는 반도체가 이용됩니다. 반도체가. 자, 그 다음에 육각형 벌집 구조의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신소재. 그래핀. 이렇게 되겠지. 그치?